예, 요번에는 이제 rounding of numbers 해서 반올림에 대한 문제예요. 반올림. 이게 왜 반올림이 왜 필요하느냐? 이제 측정 값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 이제 값이 이제 좀 지저분한 값이 나오죠. 이렇게 깔끔한 값이 안 나오죠. 예. 그러면은 이 계산 값에 대해서 유효 숫자를 적용을 시켜주고 그 유효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제출하는 것, 제시할 수 있는 값의 형태를 만들어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측정 값에서 이제 계산 값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유효 숫자가 몇 개일 때 여기서는 이번 예제에서는 3개인 경우에 어떻게 계산 값을 정리를 하는지 유효 숫자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는 방법 중에 반올림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각이 이렇게 계산값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유효 숫자 개수가 3개로 계산값을 정리를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요게 3.587인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이제 유효 숫자로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숫자를 보니까 5보다 크죠? 그런 때는 8에서 반올림을 해서 요게 이제 6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러면 요거는 최종적인 값을 정리할 때는 유효 숫자 3개로 최종적인 값을 정리를 할 때는 3.56이 되겠죠? 예. 그럼 요게 결과값이에요. 제출해야 되는. 자, 그 다음에 0.5896인 경우에 0.5896인 경우에는 유효 숫자를 여기까지를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뒤에가 6이잖아요. 5보다 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9니까 10으로 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올라가겠죠. 근데 0.59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유효 숫자 요거는 2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줘야 된다. 0.590까지 써줘야 돼요. 그래야 유효 숫자가 3개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3762잖아요. 3762니까 유효 숫자 여기까지가 이제 표현이 되게끔 해줘야 돼요. 3자리까지. 끝 3자리까지. 근데 요게 2가 5보다 작잖아요. 그런 때는 날려버립니다. 클 때만 반올림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는 0.376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42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유효 숫자 3개를 표현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이제 표현이 돼야 되는데 뒤에 숫자를 보니까 5보다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날려버려요. 그래서 1.34 이렇게 표현해주면 유효 숫자 3개로 표현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끝에가 이렇게 5가 나왔을 때 이때가 문제예요. 예.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5 되면 그냥 올리잖아요. 예. 근데 정석인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국제 표준적인 반올림 방법이에요. 자, 일단 5를 보니까 요거를 올려야 될지 그냥 버려야 될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5 바로 앞에 있는 숫자가 짝수인 경우에는 버립니다. 짝수인 경우에는 버려요. 그래서 이걸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75.2라고 써줘야 돼요. 그럼 유효 숫자 3개로 표현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인 경우에는 5 바로 앞에 숫자가 홀수죠. 홀수인 경우에는 올림을 해줍니다. 그러면 얘는 0.128이 되겠죠. 예.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국제 기준이고 이 책에서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숫자가 나왔지? 왜 반올림을 안 했지?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아마도 이러한 룰에 의해서
반올림을 안 한 것일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풀 때는 그냥 5인 경우에는 올려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숙제 기준이니까 알기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또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calculations라는 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 계산 과정의 결과값일 때,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예, 그러니까 한번 계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뭐 플러스해서 이렇게 결과값이 나온 게 아니라, 이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또 뭐 곱하기 몇을 해서 또 결과를 가져오고, 여기에다가 더하기 또 몇을 해서 또 결과를 가져오고 해서, 이런 단계를 거친 여러 단계를 걸쳐서 결과값을 낼 때 어떤 기준으로 이 결과값을 표현해서 제시할 거냐, 요런 문제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역학이라는 그 바운더리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역학. 뭐 재래역학도 마찬가지긴 한데, 역학 쪽에서는 아마 다 이런 룰을 적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최종 결과값을 얻기까지는 반올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값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반올림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냥 그 지저분한 값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값을 곱하고, 또 이게 이제 지저분한 값이 나온다고 해서 또 반올림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중간 단계에서는 전혀 반올림을 고려하지 말아라. 반올림을 고려하지 말고 결과값까지 만들어내라. 예, 그러면 결과값이 좀 지저분한 값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예로 한번 볼게요. 지금 요게 하나의 스텝식이라고 볼게요. 요게 한 스텝, 요게 두 번째 스텝, 요게 이제 세 번째 스텝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제 값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잖아요. 각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또 더하죠. 더하면은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 중간중간을 그 반올림해서 정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다 반올림 적용하지 말라는 거죠. 반올림 적용하지 말아라. 예. 그러면 언제 이제 나중에 반올림을 하냐면 요 최종값만 가지고, 요 결과값 있죠. 결과값에다가 반올림을 적용을 하는데, 그때 보통 몇 개를 기준으로 반올림을 적용을 하냐면, 유효 숫자 개수를 3개를 기준으로 해서 최종 결과값을 반올림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제 3개냐? 왜 3개냐? 정역학에서 이제 쓰이는 그 입력 데이터 있잖아요. 입력 데이터. 입력 데이터는 보통 이제 측정된 데이터죠. 측정값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다뤘지만, 뭐 입력 측정값을 가지고 계산을 할 때 그 입력 데이터의 유효 숫자 개수가 결과값의 유효 숫자 개수에 영향을 주잖아요. 예. 뭐 더하기일 때 있고 곱하기일 때 있고 아무튼 영향을 줘요. 근데 이제 측정값의 입력 데이터의 유효 개수가 결국에는 주요 팩터가 되는 거죠. 요게 입력 데이터의 유효 숫자 개수. 예. 근데 보통
이제 뭐 치수라든지 하중 뭐 이런 것에 대한 유효 숫자가 보통은 3개 정도로 이제 측정이 된다는 거죠. 보통은.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값도 유효 숫자 3개 정도를 사용하면 예, 신뢰할 만한 그런 값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요게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토목 쪽 분야이니까 일반적으로 토목 쪽 분야에서는 1로 시작되는 유효 숫자를 4개 정도로 보고요. 4개로 보고 그 다음에 1로 시작되지 않는 것, 1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 숫자를 3개로 봅니다. 1로 시작되지 않을 때는. 그래서 기본은 3개인데 3개가 똑같은데 뭐만 하나 더 추가를 할 거냐면 1로 시작되는 경우만 유효 숫자를 4개로 보겠다. 제가 정리를 할 때는 이런 기준으로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토목 쪽에서 적용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1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유효 숫자를 4개 정도로 확보를 해서 입력 데이터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과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어떤 식으로 계산값의 최종 형태를 어떤 형태로 표현해야 될지 아마 정리를 하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앞으로 계산값들을 정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해석하는 일반적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문제가 일단 문제를 보시면 정략학 문제겠죠. 이 교재에서는 정략학 문제를 보시면 일단 문제를 깊이 읽으셔야 되죠. 잘 읽으시고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실제 물리적 상황을 공부한 이론과 연결시키려고 노력해라. 그러니까 이 물리적 상황이 어떤 이론과 연결되는지 그거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이 물리적 상황일 때는 어떤 이론을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야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래서 배운 이론들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어떤 이론을 적용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찾으려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고 어떤 물리적 상황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길을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제 표 형태로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림이 좀 복잡하게 그려져 있으면은 좀 단순화시켜서 단순화된 뭐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훨씬 뭐 문제를 그림과 도표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적합한 원리는 뭐예요? 이론에서 나오는 원리죠. 예. 적용해서 수식으로 표현한다. 예. 근데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할 때는 단위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한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단위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는 단위를 계산해 보니까 이게 뉴턴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단위를 보니까 최종적인 단위를 확인해 보니까 뭐 킬로 뉴턴으로 나오고 이렇게 하면 바로 더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뉴턴으로 나오면
여기도 뉴턴으로 나오게끔 이거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1000뉴턴으로. 1000을 곱해줘야겠죠. 여기다가.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말합니다. 단위가 일치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수식으로 표현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수식을 풀고 나서 그 결과를 유효 숫자 3개로 반올림한다. 결과 정리죠. 결과 정리. 결과값 정리죠. 결과값 정리. 그 다음에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첫 번째가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결과값이 나왔는데 이게 이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값인지를 검토를 한다. 이게 만약에 값이 이제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큰 바운더리에서 요거를 이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상하다 그러면 푼 과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더 풀어서 두 개의 값이 같게 나오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런 검토 과정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좀 하기 힘든 습관이죠. 그래도 이거를 하면서 훨씬 많이 배우게 되고 자기 자신이 푼 계산값에 대한 그 확신, 이게 제대로 풀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이 과정에서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력하게 이후 나오는 문제들을 풀어 나가실 때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풀려고 노력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